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복분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분자 작황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잦은 비, 그로 인한 이 토양 과습으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제초 매트 이제 펴놓은 것을 이제 긋고 있습니다. 긋을 때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뽑아가면서 한 골 한 골 긋고 있는데요. 이 보면 막 엄청납니다. 풀 이렇게 명아준 키가 벌써 제 키만큼 클락하고요. 이렇게 아주 흠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지금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진짜 야금야금 풀을 뽑아가면서 긋고 있는데, 어떻게 긋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걸 다 걷어 가지고 돌돌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일단 요만큼만 이렇게 제가 걷어 놓고, 지금 되게 대단히 과습합니다. 걷어 놓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9월 말쯤 다시 제초 매트를 뭐 돌돌 말든지 조금 더 좁힐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펼쳐 놓은 것을, 이 풀을 아무래도 요 부분도 다시 풀이 나니까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풀은 이렇게 이제 뽑은 것들은 이렇게 몰아 놓으면요 좀 마릅니다.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런 부위에 놔두면 또 퇴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할 생각이고, 이제 지금 요맘때쯤 되면요 벌써 작황이 좋은 집들은 이게 땅에 다 닿아가지고 벌써 뿌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뿌리를 여기서 이제 뿌리가 발생되면 여기 내년도 모종이 되는 거예요. 모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제초매트 거둔 부위로 이 녀석이 딱 땅에 닿으면서 내년도 모종이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아야지 울동력도 좋아지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풀 뽑는 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막상 뽑고 나면 훤하게 좀 보기 좋은데, 그리고 금년에는 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살아남은 것들이 다행히 제가 이렇게 좀 줄기수를 좀 많이 확보해 놔 가지고 일부 죽다가 다행히 중간중간 날씨 좋아지면서 죽던 것이 어느 정도 멈추고, 또 일부 이 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무는 자체 생명이 있다 보니까 다 죽진 않고 이렇게 내년도 그냥 씨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 수확은 못할 것 같고요. 다 수확은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죽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가습했는지 이렇게 많이 죽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 봄에 모종이 생기면 이렇게 다시 이제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풀을 뽑고 제초 작업을 하고 이제 이제 제초 매트만 정리하면 금년도 마지막 작업이 아닌가. 그리고 낙이 지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 병해충 방제만 하면 복분자 작업은 이제 끝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이쪽 가운데 부분이 조금 작황이 안 좋습니다. 이쪽이 많이 과습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밭이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원래 논이었습니다. 요 인근은 전부 논이거든요. 이렇게 농가의 높이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농가의 높이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둑을 조금 높게 해가지고 물 흐름을 좀 좋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이게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물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발로 밟고 여러 번 지그재그로 밟으면 지금 물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좋고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이게 또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제초 매트를 폈는 곳과 이쪽 우측은요, 제가 우측 한 골은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제초형 부직포입니다. 이 부직포를 폈었어요. 우측은 부직포, 좌측은 이렇게 제초 매트를 폈는데 저쪽 그 왼쪽 가장자리와 이 우측 가장자리를 봐보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지금 제초용 부직포를 폈던 곳이거든요. 부직포. 그러니까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더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즉 토양 공급이 더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쪽은요 지금 아무런 지금 뭐는 장애가 없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이쪽은 좌우 다 제초형 부직포 폈던 곳이고, 그리고 이쪽은 우측만 제초형 부직포, 좌측은 제초 매트를 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시면 이쪽은 이 토양 그 습해 그로 인한 장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잘 자랐어요. 지금 이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현재 작년에는 지금 이 정도로 자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상태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좀 가슴이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내 죽은 부위는 다시 보식을 해서 잘 살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간 날 때는요, 제가 지금 좀 아직 시간이 안 나서는데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들면 여기 안쪽에 좀 뿌리 박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금 바깥쪽으로 빼주면 내년도 모종 작업할 때 좋다. 왜? 뿌리하고 붙어 있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면 그 모종 캐기가 좀 쉽습니다. 이런 거 가운데 있기보다는 조금 밖으로 빼면 이렇게 좋다. 요거는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복분자 오래간만에 그저껜가 그 영상에 복분자 제초 미터 그 언제 그대 주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 제가 작년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유사한 영상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제초 미터를 제가 최근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풀을 좀 뽑고, 이쪽 풀을 뽑으니까요 확실히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풀을 뽑고 이 제초 미터를 이제 걷어 가지고 이런 그 순이 내려가서 땅에 닿아서 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있는 이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뿌리는 그 이제 그 제초 매트가 이제 걷어짐으로 해서 뿌리가 위쪽으로 올라오던 것이 다시 어떻게 한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즉 천근성이지만은 나름 한 15cm 이하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덮어놓게 되면요, 이게 굴지선을 해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뿌리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걷어 놓음을 해서 여기 있는 뿌리들이 좀 더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 며칠 전에 뽑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풀이 무성하네요. 이게 참 돌아서는 무성한데, 이제 지금부터 나는 풀들은 나도 크게 힘 못 쓰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크더라도 내년도 작황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제 무시하고, 이제 한번 이제 뽑았는 요 풀들은 여기도 벌써 풀이 다 말랐잖아요, 그죠? 마른 것들은 나도 다 마르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퇴비로 쓰면 됩니다. 퇴비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풀들도 잘 마르도록 우선 제초 매트 위에 제가 모아놨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또 퇴비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죽은 부위는 내년 봄까지는 크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조만간에 제가 시금치 씨앗을 파종할 생각입니다. 시금치하고 삼동추, 즉 월동춘치라 그러죠. 이런 것을 여기다 뿌려가지고 겨울에 좀 먹을 생각이다. 겨울하고 봄에, 이른 봄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빈 짜투리 공간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이렇게 그 최근 그저껜가 질문한 거 제초 매트 언제 걷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거기에 대한 화답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금년 이렇게 좀 많이 죽어가지고 참 사실 이 영상으로 보여주기 좀 창피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하늘이 하는 건게요. 금년도는 보니까 사과도 그 사과나무도 보면요, 잎이 제대로 붙는 사과나무 밭이 좀 드뭅니다. 그 정도로 작황이 좋지 않고 또 탄저병도 심하고, 그리고 주변에 갓나무도 금년도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감이 많이 안 달릴 거요. 그저로 작황이 안 좋은데 이 복분자 역시나 저는 여기에 땅이 그 논이다 보니까 당초에 이런 장애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비를 맞으니까 제가 퇴비 많이 뿌린 거 보이죠? 땅이 이렇게 거뭇거뭇한데 금년도에도 700평 보조 퇴비 신청해 가지고 내년 봄에 3월 달에
모종 뽑고 난 다음에 역시나 한 200포 정도 이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받아가지고 담은 4, 5개월이라도 제가 퇴비는 좀 그 후숙될 수 있도록 이쪽 공간에 제가 곧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 퇴비 같은 경우도 그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공간에다가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퇴비 받을 공간인데요. 받아가지고 한 4, 5개월 이제 한 지금부터 받으면 9월 달이니까요. 9, 10, 11, 12, 9, 10, 11, 12, 1, 2, 3 이러면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그 후숙할 수 있거든요.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이렇게 후숙해서 쓰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참고로 이제 코끼리 마늘과 양파 그리고 쪽파 심을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쪽파 후작으로는 내년 봄에 상추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도 보이고요. 아직 아로니아는 하나도 따지 않았습니다. 아로니아는 완전히 후숙하면 따려고요. 아직도 하나도 흘러내리는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잠시 그 복분자 얘기 해봤습니다. 복분자 이렇게 제추 매트를 긋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추 매트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핀을 박아놨거든요. 이렇게 핀 뽑아서 이렇게 핀은 핀대로 별도로 모으고요. 이렇게 고정핀 이렇게 이제 걷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걷는 작업을 하고, 작년에는 이걸 다 감아 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 풀이는 많이 나가지고 금년도는 한 요 정도 선만 우선 걷어놓고 이 가운데 부분은 걷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은 풀이 덜 나는 한 10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제가 걷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돌돌 말아 놓던 제 가지고 조금 더 이 매트 면적을 좀 좁힐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정핀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눌러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 부위가 좀 넓어져 가지고 뿌리의 그 활동을 좀 더 좋게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으면서 뭐를 또 제가 해주는가 하면요, 걸으면서 이렇게 피는 별도로 모으고 이렇게요,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 줄기가 내려가면서 안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요걸 살짝 뽑아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뿌리 받기도 좋고요. 내년도 모종 확보하는데도 좋습니다. 모종 내년도 신청하신 분 아마 좀 벌써 많이 계신데요. 모종은 그 내년도에는 금년도 해보니까요, 택배비라든지 인건비 감안해 가지고 제가 그 작년도에는 직접 오신 분 500원 받고 택배는 600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직접 오시는 분은 600원, 그리고 그 택배는 제가 7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700원. 주변에서 보니까 뭐 보통 뭐 포기당 1100원, 1200원씩 보통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싼 가격이지만은 그래도 좀 부담을 좀 경감하는 의미에서, 저도 택배비 부담을 좀 경감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좀 가격 조정을 한 100원 정도 할 계획이다. 물론 요 그 모종 관련해서 영상은 제가 1월 달에 물론 이제 1월 달에 제가 전지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겨울 전지하는 것 그때 관련해서 별도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추 매트를 살짝 긋고 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완전히 안 긋고 일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별도로 모아뒀다가 내년도 다시 제추 매트를 펼 때 또 사용을 합니다. 요쪽 참고로 고정핀도 뭘 또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놓으면요, 내년도 작업하기도 좀 쉽습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